자, 이제 그 시각에 대한 변화를 12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11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핵심은 무엇이니, 얘들아? 우리가 어떤 친구의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식 또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11번까지의 문제였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하고 얘기하는 게 12번이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는 아니란다. 알겠죠? 하지만 풀 수는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번 문제를 보자. 지점 5와 2 사이의 거리는 40m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지점 5에서 출발하여 5, 2의 수직인 반직선 OS를 따라 초속 3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갑이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을은 갑이 출발한 지 10초가 되는 순간,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은 갑이 출발한 지 10초 뒤에 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10초가 되는 순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순간 지점 2에서 출발하여 5, 2의 수직인 반직선을 2n을 따라 초속 4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됐습니까? 각과 을의 지점을 연결하여 만든 선분과 OE가 만나서 이루는 각을 세타, 라디언이라고 했을 때 갑이 출발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세타의 변화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세타의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주시고. 문제 주어진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 주어진 상황은 여기 지금 5, 2의 길이가 40m다. 이렇게 40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갑은 5에서 출발하여 이 OS 이 방향으로, 오케이? OS는 5, 2의 수직이다라는 단서가 나와 있고, 오케이? 이게 지금 몇 초 얼마만큼 간다라고 돼 있어? 몇 초 3만큼이라고 돼 있니? 오케이? 3만큼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을은 여기서 갑이 출발한 지 10초 뒤부터 출발했다 이거고, 이때 몇 초 얼마만큼? 4만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오케이? 이건 이제 10초 뒤야. 됐어요? 오케이? 이때 이 갑이 있는 지점과 을이 있는 지점을 연결하여 나타나는 선분과 이 5, 2가 만나서 생기는 각,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자, 문제는 주어진 조건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은 갑이 움직인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보여야 돼. t라고 했을 때 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점 5에서 갑이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가 t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보여야 되겠어? 그렇지. 이게 보여야 돼. 오케이? 왜 t로 잡나요? 이게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여기까지 간다 그랬을 때 이 길이도 t에 관해서 표현이 돼. 알겠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초 4만큼 가고 그 다음에 옆에는 걸린 시간을 써주면 되는데 10초 뒤에 간다 그랬으니까 갑이 움직인 시각을 t라고 했기 때문에 t보다는 작은 만큼만 움직이게끔 돼 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10-t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구하라는 것은 세타의 변화율이라 이거지. 이해되니? 근데 세타의 변화율을 했을 때 그 세타는 우리가 찾아내는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거냐면 이 세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미분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 요 갑이 있는 지점에서 OE의 수직인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을이 있는 이 선을 쭉 연장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무엇이 되겠니, 얘들아?
3t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40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평행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엇이야?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변화율에 있는 이 세타와 주어진 것 됐습니까? 주어진 것 됐니? 예, 그들이 껴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 있고 세타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세타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 있는 됐어요? 어떤 공식 같은 걸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손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삼각함수에서 탄젠트죠.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다? 40분의 자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더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니? 7t-40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 탄젠트 세타는 40분의 7t-1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식 형태로 식을 세워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과생들에게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형태에서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d세타 dt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에 들어갑니다. 아야 미쳤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냥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d 세타 dt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40분의 7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기 있으므로 됐어요? 문제에 찾고자 하는 원하는 정답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 t가 값이 출발한 후 몇 초가 될 때? 20초가 될 때. 됐어요? 20초가 될 때 시컨트 제곱 세타 값만 알아내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t가 얼마일 때? 20일 때 시컨트 제곱 세타는 됐어요? 오케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t가 20이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죠. 오케이. 여기 세타 있는 거고 직각인 거고 여기 지금 40인 거에다가 여기가 7t-40인데 7 곱하기 t가 20이라니까 7t-40 오케이 100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서 시컨트 제곱 세타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컨트 제곱 세타를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구하시든지요. 알겠니? 오케이?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나와 있으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쉬운데 탄젠트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40분의 얼마니 얘들아? 100.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제곱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약분하면 이게 2분의 5기 때문에 제곱하면 1 플러스 4분의 얼마? 25. 그러니까 4분의 29가 시컨트 제곱 세타야. 됐어? 오케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d 세타 dt t가 20일 때 나타나는 d 세트 t는 요 시컨트 제곱이 얼마가 된다? 4분의 29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40분의 7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가 10이고 29로 나누면 되니까 이쪽에다 쓸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의 변화율 t가 20에서의 세타의 변화율은 이쪽으로 쓰도록 합시다. 오케이? 290분의 얼마?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정답은 몇 번이니? 3번입니다. 3번. 어떤 얘기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복습해봤어요 어제? 네. 수연아 해봤어?
안 돼. 해봐야지, 이 사람아. 1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소중한 문제야. 굉장히 소중한 문제. 오케이? 잘 보도록 합시다. 높이가 45m인 번지 점프대에 길이가 20m인 원기둥 모양의 탄력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 탄력줄은 힘을 주어 길이가 늘어나도 원기둥 모양이 유지되며 그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탄력줄을 메고 점프대를 출발한 후 20m였던 탄력줄의 길이가 25m로 되는 순간에 탄력줄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10m/초이라고 하고 탄력줄의 반지름의 길이는 100분의 3이다. 이 순간에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a분의 bm/초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건 뭐 짜투리 설명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탄력줄, 그러니까 번지 점프대 할 때 그 이제 몸 잡아주는 그 줄을 얘기하는 게 이 문제에서 이제 탄력줄인 거죠. 맞니?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탄력줄의 원래 높이가 45m인 거에다 번지 점프대의 길이가 20m의 원기둥 모양 탄력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신축성이 있어야 되니까 늘어나는데 늘어났을 때 길이가 늘어나도 모양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으며 총 부피는 변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뭐 짜투리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두께의 줄이었다가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피는 유지가 되도록.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뭐 이건 그냥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이해이고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거 뭘 구하라고 했는지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네.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반지름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반지름 길이의 변화율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오케이? 반지름만 표시하니까 좀 그렇네. 반지름 길이의 변화율.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됐어요? 오케이? 구하는 걸 잘 보도록 하고, 자, 구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반지름 자체를 나타내는 공식이 존재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놈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따로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네.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따로 억지로 어떻게든 이제 찾아가려는 것보다는 이과생들에게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하고 이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식은 무엇일 것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원기둥의 모양은 유지가 되며 그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 공식 중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세워놓고 그 음함수 미분법 해서 들어가면 오케이? 얘를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여러분들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V 이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죠. 맞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높이죠. 그치?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미분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단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단서는 어떤 사람의 탄력줄을 메고 점프대에서 출발한 후 20m였던 탄력줄의 길이가 25m로 되는 순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탄력줄의 길이가 25m로 되는 순간에 이 순간에 해당하는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탄력줄의 길이는 우리가 세운 식으로 보면 어떠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식을 보면 높이가 25인 순간에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줄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10m/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탄력줄의 길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서는 무엇이니? dHdt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그걸 안 썼구나. dHdt. 오케이? 그걸 안 썼네. 큰일 날 뻔했네. h가 25일 때. 이게 지금 10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탄력줄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이다? 100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식으로 보면 반지름이 이제 100분의 3이다. 오케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25가 되는 순간 이게 지금 100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어. 그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할 친구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우리가 미분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각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얘를 미분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요걸 시각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데, 한 가지 유념해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그때 이제 메모해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친구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친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치?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친구는 미분했을 때 상수 취급을 받아서 0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친구는 미분했을 때 미분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니? 네. 여기에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오케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부피는 상수입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분하면 얼마냐? 0입니다.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부피는 0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해하고 보니까 되게 친절한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보면 h가 변하는 거고 h 미분해야 된다. 오케이?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도 당연히 변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조건만 잘 확인해도 이거를 미분할 때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 곱셈 미분법을 써야 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니? 오케이?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는 대로 탄력줄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요? 애시당초 문제를 읽을 때 이 h는 어차피 미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두면 더욱 좋겠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방법으로 미분을 해야 된다? 곱셈 미분법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파이는 숫자니까 파이는 두고 곱셈 미분법 여기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r제곱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2r 곱하고 dr dt가 생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무엇이니 얘들아? h.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h dt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관계식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 있어.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라는 것은 요것을 구하니까 요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오면 문제 원하는 정답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가만히 보면 반지름 얼마인지 저기 나와 있고 높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고 반지름은 역시 나와 있고 dh dt h가 얼마일 때? 25일 때 dhdt로 나와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다 보면 의미 알아서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아주 되게 단순한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h가 25일 때라고 이렇게 씁시다. h가 25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0 이꼴 파이 곱하기 r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100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dr dt 오케이? h가 25일 때 이거겠죠? 얘들아 앞으로 편의상 이거 그냥 x라고 쓸게. 귀찮다. 알겠어요? 이거 구하는 거니까 x라고 쓸게. 그 다음에 곱하기 h는 25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곱하기 r이 무엇이니 얘들아? 100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dh dt h가 25일 때 이게 지금 10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되고 있지? 네. 약분하면 100분의 3 하나만 약분하자. 약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편의상 이거 x라고 쓸게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좌변이래. 이 친구는 어떻게 되니? 0. 숫자 남은 거 계산하면 파이 2, 25니까 50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 곱하기 100분의 3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약분 마저 하면 파이도 나눌 수가 있겠다.
됐어?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면 10분의 3 되겠지.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50x는 옆에 있는 짝꿍을 왼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여기까지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x, 우리가 구하려는 그 변화율은 마이너스 500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어요? 오케이?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503인 거야. 실제 의미는 500분의 3만큼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가 붙은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느낌이 와요? 구하는 거 잘 생각해보고 구하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거하고 문제에 주어진 것이 연관된 공식이라도 존재하면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예. 알겠어요? 오케이. 자, 14번 문제. 이 고전 문제인데 어려워요. 옛날에 시각에 대한 변화의 문제가 되게 소재가 어려웠어요.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할 게 많아요. 어제 제 시간에 끝났잖아. 20분 반. 아하! 그런 적 없어. 제 시간에 끝났잖아. 왜 그래? 오케이? 선생님 뭐, 응? 그런 적 없어. 아, 14번 봐. 어제 제 시간에 끝났잖아. 왜 그래? 혹시 이 강의가 공개돼서 나 뒤지는 걸 보고 싶어? 응? 정상도에는 상관없잖아요. 여기? 네. 여기 지금 너희들 외국인 학교 다니잖아 지금. 너희들 외국인 학교 다니잖아. 오케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야학 형태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 14번. 이제 좀 어려워. 얘들아, 이 12번하고 13번이 일반적으로 기출된 난이도에 해당하는 거고 1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문제가, 너 필통 샀니? 못 보던 필통이 하나 있네. 오케이. 펜도 좋은 거 많이 들었다, 야. 네, 이거 판다는데요? 아, 그래. 이거 다 고가의 제품들만 들었네, 나름? 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안 되죠. 14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0cm이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50. 아랫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원으로 된 원뿔대 모양의 물이 가득 차 있다. 이 물통의 바닥에 구멍이 나서 바닥에서부터 수면의 높이가 얼마일 때? h일 때 몇 초 4 루트 h 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의 양으로 물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때 h가 50일 때 수면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왜? 왜 어이가 없어? 저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식 세우는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원뿔에 던지죠. 오케이?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면 여기 부피에 관한 거는 당연히 원뿔을 만들어서 구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야. 여기 지금 4루트 H, 이게 뭘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내용이지. 기초부터 큰. 오케이? 네. 이때 뭘 구하라고 돼 있니, 얘들아? 수면의 높이. 높이의 변화율이야.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뭐 부피에 관련한 문제일 것 같은데 높이 들어가 있는 식은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이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피에 관한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원뿔로 만들어야 되겠지. 물론 원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잘 기억해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단서 중에서 요게 하나 중에 너희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래는 물이 어떻게 돼 있었다? 가득 차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빠져나가고 남은 양이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그 남은 양의 높이가 h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고, 문제 여기에 지금 단서. 두 번째, 그 물이 새어나가고 있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의 변화율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치? 여기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빠져나가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4루트 h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값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규칙성, 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빠져나가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변의 높이의 변화율이니까 높이하고 빠져나가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하고 빠져나가는 물의 부피, 이거하고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빠져나가는 물은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정확히 얘기했을 때.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알겠습니까? 그때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면 얘인 거야. 원래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인 거야.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물방울로 떨어져서 이게 모이었을 때 그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빠져나온 물이 있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이 물통에, 됐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빠져나온 물 자체는 여기 이 부분의 부피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빠져나오는 물의 부피는 원통이라고 해야 되나? 물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이 문제에서 물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물통의 비어있는 부피랑 어떤 거니 얘들아? 완전히 같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통에 비어있는 여기의 부피 자체는 높이 h와 관련해서 이 식을 세울 수 있지 않겠니 얘들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세울 어떤 공식이 어떤 것을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여기가 드디어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악됐지? 한 가지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요 부피를 V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되니? 저 부피를 V라고 합시다. 그럼 얘들아, 얘는 뭘 얘기하는가? V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V가 아닌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V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부피에 뭐라 그랬어? 얘를 변화율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V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니? V 미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V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부피에 관한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V는, 그치? 이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전체 큰 원뿔대에서, 원뿔에서, 오케이? 큰 전체 원뿔에서 됐어요? 작은 원뿔을 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때 너희들이 12번하고 13번 열심히 풀었고 특히 13번 잘 이해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센스는 발휘돼야 돼. 무엇이냐면 이 큰 전체 원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오케이? 안 변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미분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안 구해도 돼. 아시겠습니까? 어찌 됐든 어떤 값이 나오든지 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알 바가 아니야. 관심 받기라 이런 얘기지.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만 잘 구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작은 원뿔 들어갑시다. 작은 원뿔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3분의 1을 해야 되겠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반지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 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높이라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높이 h에 관해서 대답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일단 전체 큰 삼각형, 이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포함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에 대해서. 그러면 단면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거냐면 어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겨져 있고 오케이? 여기가 지금 30이고 여기가 지금 50인 상황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누군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이때 여기는 h라고 했고 이 전체는 무엇이라고 했니 얘들아? 100이라고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길이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네. 아시겠어요? 이 자체를 A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닮은 비. 따로 기호 같은 거 안 써줘도 되겠지? 오케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30대 얼마는? 50은 A 대 A 플러스 10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3대 5니까 정리해서 가면 오케이? 5A 이꼴 3A 플러스 300입니다. A 값은 얼마 나오겠니 얘들아? 15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이 일단 150이 나온다. 이게 확인되죠?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요게 전체 높이죠, 요게. 네. 요게 전체 높이죠? 전체 높이 나오네. 전체 높이는 무엇이다? 150 플러스 h다. 이게 나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니, 얘들아? 요 반지름 구해야 돼요. 됐어요, 요 반지름. 네. 요 반지름도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닮은 비 이쪽에다 쓰자. 30대 R은 무엇을 만족해야 돼? 30에 해당하는 게 150대 무엇이니? R에 해당하는 게 150 플러스 H인 거죠? 네. 그러니 네. 됐어요? 그러면은 150R은 30 곱하기 150 플러스 H입니다. 네. 그래서 R은 150하고 얘랑 약분하면 5분의 150 플러스 H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5분의 150 플러스 H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 부분 지워도 되겠죠? 되니? 오케이? 이 부분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식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어떤 형태로 쓰이냐? 왼쪽에 그 부피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말하는 물통에 비어있는 부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아닌 거야. 그거 잊지 말고 있고. 됐어? 얘 상수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전체 부피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25분의 150 플러스 h의 제곱이죠? 여기도 150 플러스 h가 있지? 그러니까 25분의 여기로 넘겨서 75분의 1 파이 곱하기 150 플러스 h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네. 오케이, 이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dt, d. 미분해 보면 좌변은 dv, dt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요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미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빵이 되겠지. 그러니?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요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요건 음함수의 미분법이 써야 돼서 75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해서 쓰고 대신에
dH, dt가 이렇게 쓰여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는데, 요 미분하는 것은 h에 대해서 미분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지? 네. 맞니? 근데 그 h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미분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3 곱하기 150 플러스 h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1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네. 오케이. 이거 아유. 그리고 이거 얘기하자. 이때 이 dv 잠깐만 이거 못 쓴 거니 나? 못 쓴 거니? 이때 이 dv dt가 아까 무엇이라고 확인한 거야? 아, 이게 4루트 h인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이게 4루트 h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씁시다.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4루트 h 이꼴 마이너스 약분해 주시면 얼마니? 25분의 1 파이 곱하기 150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dh dt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됐어? 여기에서 h가 얼마일 때? 50일 때 맞니? 오케이. 여기서 h가 얼마일 때? 50일 때 요 높이의 시각에 따른 변화 이 친구를 구하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에다 이제 50만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찾아주는 관계식은 4 곱하기 루트 얼마? 50 마이너스 25분의 1 파이 곱하기 150 플러스 50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네. 알겠어요? 오케이? 진구 편의상 얘를 또 x라고 쓰겠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편의상. 그래서 쟤를 또 x라고 쓰시면요. 이렇게 얘를 x라고 쓰고 계산해 보는데 이게 지금 200제곱이에요. 그래서 200 곱하기 200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면 이게 지금 8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있고 8 곱하기 200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5루트 2잖아. 그래서 20루트 2야. 그래서 이렇게도 약분을 하면 여기는 10대겠지. 됐어요? 그래서 x는 찾아보면 무엇이 되냐면 마이너스 80파이분의 쟤는 루트 2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한 가지 조율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게 지금 정답이 없거든. 됐어요? 그죠? 오케이. 이게 지금 정답이 없잖아. 맞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지금 정답에 맞춰서 표현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정답에 맞춰서 표현해 보는데 그 보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오케이. 눈치 보면서 하자. 보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 무엇이니 다 뒤에 10에 뭐가 있니 얘들아? 마이너스 2제곱이 다 붙어 있지 않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0분의 1이 다 붙어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0분의 1 만들자. 알겠죠? 오케이? 100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100분의 1 분모와 분자에 10씩 곱해서 800파이분의 10 루트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8파이분의 10 루트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100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겠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8파이분의 10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이때 약분을 또 하시면요. 오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파이분의 5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건 있죠? 오케이. 이게 몇 번이니? 4파이분의 5 루트 2 10의 마이너스 2제곱 4번입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정답은 4번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시각에 대한 변화를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제일 기초적인 개념은 무엇이라 그랬지, 얘들아? 일단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S의 시각에 대한 S의 변화율이다. 그럼 DS, DT를 얘기하는 거다. R의 변화율이다. 그럼 DR, DT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이제 개념적인 걸로 출발을 하여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의 변화율을 구하는지를 먼저 처음으로 체크. 아시겠어요?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이다. 그럼 넓이를 세우는 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보고 부피를 세우는 식을 떠올려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그 넓이에 대한 식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부피에 대한 식 세울 때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거는 선생님이 앞쪽에 문제 해놓은 것처럼 그 식을 세웠을 때 모두 t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문자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익힌 거지. 됐습니까? 다른 문자를 드려도 되는데 다른 문자를 드렸을 때는 그것을 미분하게 되면 그 문자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예요. 이를테면 세타라는 문자를 드리면 d 세타 dt가 나타나기 때문에 걔를 문제에서 또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었던 여기까지 풀었던 문제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풀렸던 건데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철저히 복습을 해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일 많이 써놨던 것은 우리가 중간에 해당하는 이 원하고 원위를 움직이는 이 상황이 제일 많이 소재로 많이 활용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복습을 해보고 원주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 하면 그때 원의 호의 길이의 변화율을 통해서 각의 크기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각의 크기의 변화율을 통해서 호의 길이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었다. 알겠죠? 꼭 머릿속에 담고 있고 마지막 문제의 유형 자체는 단순하게 이제 높이의 변화율이나 그다음 반지름의 변화율이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식을 나타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기본 공식, 오케이? 쌤이 그때 정리해 준 것처럼 부피 공식이 제일 널리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부피 공식을 세워가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